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가요, 선고를 사흘 앞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저는 사법부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목소리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재판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게요. 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윤 의원님, 예.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 사법살인이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사법부가 동조했다. 각종 사법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고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 얘기였긴 합니다만 오늘 사법부를 믿는다.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린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180도 태도가 돌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초의 법관 탄핵도 추진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고요.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됐습니다. 또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뭐 법관 출신 주제에 이런 식으로 법관 전체를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죠. 예. 그리고 바로 사과를 물론 하긴 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사실 민주당은 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해 왔습니다. 거의 사법 방해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탄핵 소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앞으로 남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지난주 금요일에 1심 선고에서 아주 불리한 형량이 선고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태도를 아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약간 좀 늦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어떤 사법부에 대한 태도는 매우 그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흔드는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게 뭔가 아부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음에 있을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흔들릴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사법부에 더 엄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송 부장님. 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옆에서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느냐, 정적 죽이기에 동조한 사법부냐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를 앞두고 3일 앞두고 마지막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사실 다른 뭐 최고위원들이나 뭐 다른 의원들이 좀 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도 좀 자제하라고 당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뭔가 의원들 전체가 그런 방향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뭐 좀 비난 비하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결국 재판관들도 다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좋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자제령 그리고 본인의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법관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또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하고 칭찬하면 아부한다고 하고 참 정치인으로서 재판을 아무리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지적받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 당이 제일 해야 되는 것은 그 재판부, 그 판사에 대한 비난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정말 좋은 얘기고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저 얘기를 선고 사흘 앞둔 오늘이 아니라 서울법대에 나온 판사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저런 말씀을 했으면 또 뭐 타이밍상 또 뭐 오해받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을 때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서 제 자리를 잡아준 게 사법부였다. 이렇게 또 고마움도 표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다음 주 월요일 선고가 위증교사잖아요. 네네. 그때 영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로 좀 돌이켜 보면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키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위증교사는 소명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법원 덕을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 저 그 생각 들거든요. 경기도지사직을 이재명 대표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기각이 됐는데 오늘 조국 대표가 기대하고 있는 파기환송이 그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권순일 대법관 등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때 작년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 앞에 저 사건이 올라왔을 때 그 이름이 이재명이 아니고 송영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전 구속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를 구속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부장판사가 누구였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렇게 그 사법부 법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덕을 본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뭐 법관 주재 우는 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증 교사는 뭐냐면 법원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덕을 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법원을 속였단 말이에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원은 만약에 이번에도 뭐 이상한 판결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판사 주재란 말을 이제는 민주당 그 국민들 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권력자에게만 그렇게 유리한 판결 내지 말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